네, 이현주 의원입니다. 아버지의 부도로 온 가족이 고통받았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저는 경제적 빈곤, 양극화, 불공정, 각종 불합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에게 정치 생명 걸었다. 눈물 유세도 하셨는데. 네네.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패배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마지막, 막판에 이렇게 느꼈던 게.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나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결국 보수와 진보 이런 양극단의 기득권 구조로 계속 달려가는 걸 보면서 네. 현실의 벽이랄까 굉장히 안타깝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새 정치랄까요? 그런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 정치의 문제가 사실 만만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복잡합니다. 네.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으로 가신 어떤 의원님께서 부러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글쎄요. 근데 그런 게 부러울 것 같으면 안 나왔겠죠, 지금부터. 후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당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소신을 가지고 택한 길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하루를 정치하더라도 제 양심에 떳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런저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런 결단을 할 때는 만에 하나 이제 패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나왔었고, 사실은 객관적 상황 자체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은 있었지만 객관적 상황 자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요. 네. 그래서 패배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이런 생각들은 하고 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신경이 쓰이진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이제 자신의 싱크탱크 전문가 광장하고 이제 만찬을 갖고 5년 뒤에 다시 대조던해서 50% 이상 지지받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네. 뭐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또 TV 토론에서 안 후보의 역량이 뭐 다 드러난 것 아니냐, 뭐 차기 도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주 의원님께서는?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패배한 것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네. 당의 부족함도 있을 거고요. 후보의 부족함도 당연히 있었던 거죠. 네, 그걸 국민들께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네. 다만 5년 후기 때문에 많은 시간 후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5년 동안 뭐 안철수 후보라는 분이 제가 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학습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네. 원래 또 정치를 하셨던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또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정말 어떻게 성장할지 모른다 이런 뭐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첫 총리 인사도 나왔는데 이낙연 총리요. 이현주 의원께서는 이제 총리 야당의 사전 통보도 안 하면서 무슨 협치냐 이렇게 또 비판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검증을 이제 하실 텐데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호남 총리라는 게 호남 출신의 총리라는 이낙연 지사 한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요. 네. 저희가 호남 총리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협치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협치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네. 저희가 사실은 평소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 행태로 봤을 때 협치를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회 내부의 분위기가요. 네.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관례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 하에서도 야당에 대해서 최소한 엠바고 걸어놓고 오전 정도에는 통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통보조차 없었어요, 사전에.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랬고요. 네. 어떻게 이런 어떤 관례적인 통보조차 안 하느냐. 그래서 협치는 고사하고 좀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낙연 청문회에서 좀 네. 검증할 건 확실히 하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을 한 다음에 동의를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기 때문에 단지 호남 출신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냥 저희가 대충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이제 도지사였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1월 달에 이미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 언지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어떤 얘기도 있었던 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선거가 한참 아직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본인이 이제 내정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현직 도지사로 계속 계시면서 선거를 치렀다라는 것은 선거에 그렇게 공정하게 임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의심도 사실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정황들도 보이고 이래서 저희가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청문회장에서 좀 제기를 하실 것 같고. 네네. 또 그걸 당연히 저희 이제 야당이니까요. 그게 어느 출신이다 이걸 떠나서 제대로 검증하는 게 또 저희 야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승용 당대표 권한대행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얘기했고, 네. 60석 정도 되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으니까 통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고, 김관영 지금 원내대표 출마하신 김관영 의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이시겠죠, 이원주 의원님도? 네, 우선은 바른정당하고 저희가요,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입니다. 네. 또 제가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온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양극당 구조를 탈피를 해야 되고, 패권 정치를 좀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였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바른정당도 바로 같은 어떤 생각들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고, 이 어떤 노선의 문제도 사실은 보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거의 저희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통합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이념적 어떤 스탠스라고 그럴까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중도 보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저희가 상세한 부분까지 같이 함께 토론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밖에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대선을 거치면서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있었던 어떤 차이점도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통합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뭐 단기간이라도 정책 협의라든가 어떤 공조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상호간에 이렇게 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다만 그런 문제는 또 뭐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시면 어떤 그런 통치행위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뭐 내심 그렇게 뭐 싫어하지는 않는 긍정적인 뭐 스탠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후보와 말씀을 나눈 게 아닌데요. 네. 다만 어떤 연대 이런 최소한의 어떤 같이 공조하면서 가야 한다. 네. 또 같은 어떤 목적, 정치개혁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의원들 간의 어떤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화학적인 부분도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요. 네. 뭐 어쨌든 함께 가야 할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당사를 방문해서 우리는 한 뿌리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간에 이제 뭐 한 뿌리라는 얘기는 이제 안 나오겠군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따지면 저희 당 내부에 또 새누리당에서 예전에 오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그분들 보고는 또 한국당하고 한 뿌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양당 구조가 있었다가 다당제로 분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분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느 출신들이 좀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창당을 한 이유가 어떤 정치권에서의 이제 뿌리 깊은 그 양극단 구조 네. 이것을 깨고 좀 더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좀 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양 어떤 좌파든 우파든 간에 개혁할 부분들이 많고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이 진영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양쪽에 좌파든 우파든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좀 실용주의적인 개혁 노선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이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면 이제 새로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또 지금 분위기상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주승용 대표가 그냥 계속 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떤 분을 저희가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나갈지 봐야 될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무슨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별로 티도 나지 않는 잘해도 네. 이런 자리이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신임 원내대표께 지난 최고위가 이 구성을 위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일부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더 잘 확보하기 위해서 당의나 중앙위 추인이 또 필요하다는 견해들도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당 내에서 당 안팎에서 또 저희 지지자들이 또 원하는 인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상의를 해서 훌륭한 분을 좀 모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경선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알겠습니다. 이원주 의원이었습니다. 그 선거를 하면서 마지막 막판에 이렇게 느꼈던 게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나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결국 그 보수와 진보 이런 양극단의 기득권 구조로 계속 달려가는 걸 보면서 네. 현실의 벽이랄까 굉장히 안타깝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새 정치랄까요? 그런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 정치의 문제가 사실 만만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뭐 복잡합니다. 네.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으로 가신 어떤 의원님께서 부러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글쎄요. 근데 그런 게 부러울 것 같으면 안 나왔겠죠, 지금부터. 후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당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소신을 가지고 택한 길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하루를 정치하더라도 제 양심에 떳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뭐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런저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뭐 그런 결단을 할 때는 만에 하나 이제 패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나섰고, 사실은 객관적 상황 자체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은 있었지만 객관적 상황 자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요. 네. 그래서 뭐 패배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이런 생각들은 하고 네.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뭐 별로 신경이 쓰이진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이제 자신의 싱크탱크 전문가 광장하고 이제 만찬을 갖고 5년 뒤에 다시 대조던해서 50% 이상 지지받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네. 뭐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또 TV 토론에서 안 후보의 역량이 뭐 다 드러난 것 아니냐, 뭐 차기 도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에게 정치 생명 걸었다. 눈물 유세도 하셨는데, 네, 네.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패배하셨는데. 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네, 이현주 의원입니다. 아버지의 부도로 온 가족이 고통받았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저는 경제적 빈곤, 양극화, 불공정, 각종 불합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